교과서 108쪽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에 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교과서를 펼치고요. 기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울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또 그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먼저 자를 꺼내 놓고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무엇일까? 여기 제목에 밑줄 그어주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기울기라는 것이 기울어진 정도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자, 교과서에 여기 네모를 해주세요. 그럼 기울어진 정도는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로 기울어진 정도를 표현합니다. 이때 이 수평거리와 수직거리가 무엇이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른쪽에 그림이 있죠. 직각삼각형이에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수평거리라고 하고요.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를 수직거리라고 합니다. 이때 빗변이 있죠. 이 빗변이 바로 기울어진 정도. 우리가 이제 기울기라고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의 의미는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평거리와 수직거리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각삼각형을 그려야 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스키장의 코스에 따른 수직거리와 수평거리가 다음 표와 같을 때 각 코스의 기울어진 정도를 구하여 표를 완성해 보자인데, 여러분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일단은 기울어진 정도의 정의가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니까 초급은 수평거리가 200, 그리고 수직거리가 16이죠. 다시 말해서 200분의 16이 되겠고요. 중급은 400분의 80, 고급은 500분의 180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네, 정답을 볼까요? 이렇게 분수로 표현할 때는 기하 분수로 표현해야 되고요. 25분의 2, 소수로 표현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중급은 5분의 1, 0.2가 되겠고요. 고급은 25분의 9, 0.36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아마 그 기하 분수로 나타내거나 기하 분수를 소수로 표현하는 방법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잘 적어두고요. 그렇다면 이런 기울어진 정도를 그대로 이해를 하고요. 이것을 직교좌표계의 직선에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직교좌표계에서는 기울기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여기에 네모를 다시 해볼까요? 이 부분에 네모를 해주세요. 방금 전에 기울어진 정도의 정의가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라고 했잖아요. 이 수평거리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볼까요? 여기에 직각삼각형이 보이죠. 오른쪽 그림에서. 그래서 x의 증가량이 바로 x의 값의 증가량이 수평거리가 되겠고 y 값의 증가량이 수직거리가 되겠죠. 따라서 기울어진 정도, 즉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를 직교좌표계에 표현하게 되면 수평거리는 x 값의 증가량이 되겠고 수직거리는 y 값의 증가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에서 이제 기울기를 정의할 수 있는데, 기울기라는 것은 여기 한번 앞에다 써볼까요? 이퀄하고요. 기울기라고 써보세요. 기울기 이퀄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거 꼭 외워두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을 계산한 결과, 요 결과를 이제 기울기라고 부를 겁니다. 책임 밑에 기울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으니까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자, 자를 준비해서 그읍시다.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에서 x값의 증가량에 대한 y값의 증가량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며 그 비율은 x의 계수는 a와 같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왜 y는 ax 플러스 b 1차 함수의 식에서 기울기가 x의 계수인 a와 같을까? 이것도 사실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나중에 소개를 해줄게요. 이때 이 증가량의 비율 a를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의 기울기라고 합니다. 이해됐죠? 보통의 경우는 그래서 x의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으로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직선 위에 있는 직선의 지나는 두 개의 점만 알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요거 좀 교과서 예백이나 아니면 수학 노트에 정리를 해주세요. 두 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두 점이 있는데요. 한 점의 x좌표는 x1, y좌표를 y1이라 두는 겁니다. 이걸 이제 아래 첨자라고 부르는데요. 그냥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x1과 x2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개의 점의 좌표를 x1, y1, 그 다음에 x2, y2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랬을 때 두 점 x1, y1과 x2, y2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a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a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면 a죠. 그러면 정의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잖아요. 구하는 방법은 x2에서 x1을 뺍니다. 그러니까 x2 두 번째 점의 x좌표에서 첫 번째 점의 x좌표를 뺀 값이 x값의 증가량이 되는 거예요. 이 값은 뭐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상관없습니다. 마찬가지로 y값의 증가량도 똑같은데요. 두 번째 점의 y좌표 y2에서 첫 번째 점의 y좌표 y1을 빼주는 겁니다. y2-y1. 여러분 이거를 꼭 외워두세요. 잘 적어두고 정리하고 외워두세요. 다시 말해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a는 x2-x1분의 y2-y1이다. 왜 이렇게 됐냐면 정의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두 점이 이렇게 숫자로 주어지는 경우에, 그러니까 두 점이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리고 2,5를 지나는 1차 함수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먼저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기울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y좌표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두 점에서 앞에 있는 것이 x1, y1, 그 다음에 x2, y2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기울기 a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x2-x1, 즉 2-1 플러스 1이 되겠죠.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y2-y1 5 빼기 2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3분의 3이 돼서 기울기는 1이구나 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1차 함수는 y는 x 플러스 b, x의 개수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y절편 b만 구하면 되는데 이 b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두 점 중에 한 점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앞에 거 마이너스 1,2를 대입하게 되면 b의 값은 3이 돼서 y는 x 플러스 3이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 노트에 또 여백에 잘 기록을 해주세요. 적는 시간은 따로 안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플레이 버튼을 멈춤을 하고 나서 다 적은 다음에 계속 이어서 동영상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죠.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가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별표 3개를 해두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이해하고 암기해야 돼요. 1차 함수의 꼴은 y는 ax 플러스 b로 표현하는데 이때 x의 개수 a를 기울기라고 합니다. 그죠?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다. 그래서 x2 아까 써봤죠? x2 마이너스 x1분의 y2 마이너스 y1으로 해서 두 점이 주어지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9번에서는 좀 쉽죠. 왜냐하면 x의 개수가 바로 기울기가 되니까 바로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들. 이것은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5. 기울기는 당연히 분수여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분의 4. 그러니까 x의 개수가 바로 기울기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y는 ax 플러스 b에서 요거 아까 설명했지만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에서 왜 x의 개수 a가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동영상으로 요 수업 끝나고 뒷부분에 동영상으로 따로 달아 놓을게요. 꼭 확인해서 이해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10번 볼까요? 10번 1차 함수 1, 2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아래에 있죠. 각 그래프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기울어진 정도를 의미하는 때 기울어진 정도는 수평거리분의 수직거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했었죠. 직각 삼각형을 그리면 된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죠? 그러면 직각 삼각형을 그리면 되는데 여기서는 격자에 맞게 직각 삼각형을 그리면 돼요.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먼저 1번을 볼까요? 직각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은 뭐 이렇게 여기서 격자점을 꼭지점을 하는 이런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수평거리는 x값의 증가량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증가했죠. 이건 증가량은 3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 y값은 위쪽으로 가면 양수, 그죠? 아래쪽으로 가면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긴 한데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증가량은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의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은 3, y값의 증가량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두 점을 잡아서 x2-x1분의 y2-1을 계산하지 않아도 그림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번에서 직각삼각형을 찾는데 마찬가지로 격자점을 지나는 꼭지점을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자, 볼까요? 여기서 2번은 이렇게 길게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직각삼각형을 찾았죠. 자, 그러면 저기서 x의 값의 증가량은 한 칸, 두 칸, 2가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y 값의 증가량은 좀 깁니다. 따져야 되겠죠? 6이 되겠네요. 그죠? 총 6칸 올라갔으니까. x의 값의 증가량은 2고요. y 값의 증가량은 6입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x 값의 증가량분의 y 값의 증가량, 즉 3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제 y절편은 당연히 y축과의 교점이니까 1번과 2번 둘 다 y절편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찾는 방법 알겠죠? 그림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면 그림을 이용하는 경우는 기울어진 정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울어진 정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직각삼각형을 이용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울기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보고 EBS 동영상 하나 보고 넘어갈 텐데요. 이게 지금 화면이 멈춤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화면을 보기가 좀 어색하면 여러분 EBS에 들어가서 찾아가서 홈페이지에서 이 동영상을 별도로 봐주기 바랍니다.
기울기는 x값의 증가량 분의 y값의 증가량 그럼 직선 n의 기울기는 기울기는 0.37로 직선의 기울기는 0.4 기울기가 다르다! 다시 교과서로 들어올게요. 교과서 109쪽을 보면 밑줄을 그어볼까요? 밑줄을 그을 때는 꼭 그 자를 준비해서 그어주세요. 1차 함수의 그래프의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하면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두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릴 수도 있죠. 여러분 그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지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으면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을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예제 3번인데요. 이 예제 3번에다가 별표를 3개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프 그리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직선을 그리는 그래프,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제 그래프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데 이때 연습을 많이 해두면 나중에 2차 함수나 3차 함수의 그래프 또 다른 여러 가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먼저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3의 그래프를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하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울기를 이용하고 y절편을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기울기는 뭘 이용해서 찾았냐면 적어볼까요? 직각삼각형입니다. 직각 삼각형. 이걸 꼭 적어주세요. 다시 말해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그릴 때는 반드시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그려야 됩니다.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x의 값의 증가량분 y 값의 증가량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직각삼각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먼저 y절편을 찍는 거예요. 이 그래프에서 y절편 3이라는 건 이제 주어졌으니까 3점을 찍고요. 여기서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격자점을 지나는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되는데 뭐 굳이 크게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짧게 그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자그맣게 격자점을 꼭지점을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리고 x값의 증가량 밑변, 그 다음에 y값의 증가량은 위로 가도 되고 아래로 가도 되는데 위로 갈 때는 증가 플러스가 되겠고요. 아래로 내려갈 때는 감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x값의 증가량은 2, y값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두 번째 점을 찾을 수 있죠. 그죠? y절편은 0,3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x값의 증가량 2, y값의 증가량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두 번째 점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2,2점을 찾은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자를 대고 그리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방법이 뭐냐면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통 x값의 증가량과 y값의 증가량을 표현할 때 x값의 증가량은 항상 양수로 표현합니다. y값의 증가량은 양수 또는 음수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y절편을 출발점으로 해서 x값의 증가량이 2, 그죠? 2, 오른쪽으로 이만큼 가고 y값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1이니까 아래쪽으로 1만큼 간다 라고 했을 때 이 점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점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 다른 두 점을 자를 대고 그으면 직선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11번을 볼까요? 여러분 항상 그 직접 그래프를 그려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제 11번도 별표를 3개를 해놓고요. 자, 이렇게 3개를 해두고 직접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반드시 동영상을 멈춤을 한 다음에 직접 그려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선생님은 별도의 시간을 주진 않고 그냥 진행하니까 동영상을 멈춤을 한 다음에 다 풀고 그려보고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1번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1번의 경우는 기울기가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은 말 그대로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x값의 증가량이 3, y값의 증가량 1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y절편이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y절편을 출발점으로 해요. 한번 다시. 자, 여기서 일단은 점을 하나 찍습니다. 자, y절편 3 찍었죠. 그리고 x값의 증가량이 3. 자, 이렇게 3만큼 갑니다. 플러스 3 적어보세요. 그 다음 y값의 증가량 1이었죠. 그죠? 자, 여기 플러스 1. 그럼 두 번째 점을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이 점의 좌표는 여기 3,4가 되겠네요. 그런 다음에 꼭 자를 대고 그어주세요. 이렇게 자를 대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손으로 걷다 보니까 잘 안 거지는데 여러분 자를 대고 y절편 한 점, 그 다음에 기울기를 이용해서 잡았던 두 번째 점 3,4를 찍은 다음에 자를 대고 거두세요. 이렇게 자를 대고 거두세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한번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럴 때 마이너스 3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분의 마이너스 3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항상 x값의 증가량은 양수로 들어오라 그랬잖아요. 그럼 x값의 증가량은 1이고요. y값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3이죠. 그리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출발점으로 해서요. 0, 마이너스 1을 출발점으로 해서 x값의 방향으로 x의 방향으로 1만큼 가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이니까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점을 찾을 수 있죠. 1, 마이너스 3이다. 그런 다음에 자를 대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두 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그리면 성공한 겁니다. 이해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항상 기울기를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기울기를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으로 분수로 표현하는데 한 가지 힌트를 드리자면 x값의 증가량은 항상 양수로 만들어주세요. 만약에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y값의 증가량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 점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결과를 확인하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찾았죠? y절편에서 x값의 증가량 3, y값의 증가량 1 하니까 두 번째 점 3,4를 찾을 수 있죠. 자,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y절편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을 1분의 마이너스 3으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x의 증가량 1, y의 증가량 마이너스 3으로 해서 두 번째 점 1, 마이너스 4를 찾고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면 되는 거예요. 활용 문제를 가기 전에요. 또 하나 EBS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죠. 여러분 그 EBS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들어가면 EBS 매스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굉장히 동영상을 잘 만들어 놨어요. 이해하기 쉽게 또 재밌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뭐 굳이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봐주기 바래요. 여기서는 이제 두 개 다 중요해요.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실은 y절편도 하나의 점이죠. 근데 그냥 y절편이 아니라 기울기와 한 점이어도 돼요. 이 두 가지 모두 다 볼 겁니다. 보죠. 먼저 기울기와 y절편을 이용해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를 먼저 보죠. 나는 천재수학자 닥터 와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저 숫자들
좌표 평면처럼 생긴 아파트 창문들. 그리고 이삿짐을 나르는 저 사다리 차는 그래프 같은 걸? 기울기와 y절편으로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무슨 소리야? 지난번에 X절편과 Y절편으로 그래프를 그리니까 편했었는데 왜 굳이 Y절편과 기울기로 그리라는 거야? 하나를 알려주면 달랑 그 하나만 기억하는 건가? 그럼 자,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 Y는 2분의 3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좋아! 두 점을 찾으면 된다고. 먼저 Y절편은 10분 중 먹기. 상수항 1이니까 여기에 점을 찍고 그 다음에 X절편만 구하면 돼. 절편은 Y가 0일 때 X값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야. 이제 X축의 X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2인 점을 찍으면 되는데 이거 좀 복잡하네. 그럴 줄 알았어. 드디어 천재 수학자가 나설 차례군. y는 2분의 3x 플러스 1의 그래프라. 이거야. 어떻게 한 거야? y 절편과 기울기를 이용한 거야. 기울기가 뭔지는 알고 있지?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 바로 그거야. y는 2분의 3x 플러스 1의 기울기는 2분의 3이니까 x값의 증가량은 2, y값의 증가량은 3이 되겠지. 이것만 알면 그래프를 그리는 두 점을 찾을 수 있어. 먼저 y절편이 1이니까 0,1에 점을 하나 찍고 0,1에서 x의 값이 이만큼 y의 값이 3만큼 증가한 점 2,4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나머지 한 점이 됩니다.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y는 2분의 3x 플러스 1의 그래프인 거죠. Y절편과 기울기를 이용하면 굳이 X절편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럼 다른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까? 먼저 y는 4x 플러스 3. 내가 해볼게. Y는 4x 플러스 3에서 Y절편은 3이니까 여기 점을 찍고 그 다음 기울기가 4니까 4를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지? 1분의 4. 그러니까 X값의 증가량은 1, Y값의 증가량은 4가 되는 거야. 0,3에서 X의 값이 1만큼, Y의 값이 4만큼 증가한 1,7에 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그래프 완성! 잘했어. y는 마이너스 5분의 2x 플러스 1도 마찬가지입니다. y절편이 1,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2라는 것만 알면 되죠. 기울기 마이너스 5분의 2는 x의 값이 5만큼 증가할 때 y의 값은 마이너스 2만큼 증가하거나 x의 값이 마이너스 5만큼 증가할 때 y의 값은 2만큼 증가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5분의 1을 5분의 마이너스 2로 보나 마이너스 5분의 2로 보나 그래프는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기울기와 y절편을 활용하면 1차 함수식만 보고도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예측할 수가 있죠. 여기 여러 개의 1차 함수가 있는데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두 그래프가 서로 평행한 식들을 찾아볼까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두 그래프가 서로 평행한 식들을 찾아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기울기라는 힌트가 있잖아. 기울기가 같은 걸 찾아보면 이것과 이것과 이것 이 두 쌍이 각각 평행해. 오, 제법인걸.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볼까요? 두 쌍의 그래프가 각각 평행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y는 1 3x와 y는 -3x 플러스 1은 그래프가 겹쳐버렸어. 바로 그거야.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에서 기울기, 즉 a가 같은 두 개의 그래프는 y좌편이 같으면 일치하고 y좌편이 다르면 평행하게 되는 겁니다. 1차함수의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y좌편을 아니까 그래프를 일일이 그리지 않고도 두 그래프 사이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구나. 바로 그거야. 1차 함수식 y는 ax 플러스 b에서 기울기, 즉 a가 같은 두 개의 그래프는 y좌편이 같으면 일치하고 y좌편이 다르면 평행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의사소통 문제를 볼게요. 집중호우로 홍수 피해가 우려되어 강에 있는 두 댐 AB에 수문을 열어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각 댐에서 X초 동안의 방류량을 T톤, 이거 밑줄 그을까요? 자, X초 동안의 방류량을 T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X와의 관계식을 만드는 거겠죠. 그 다음에 각 댐의 방류량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이 그래프를 보고 A댐에서 1초 동안의 방류량이 B댐에서 1초 동안의 방류량보다 많다고 할 수 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보자 라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일단 여기서 가로축에서 1초, 2초, 3초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A댐, B댐. 그런데 세로축의 증가량이 A댐의 그래프에서는 1000, 2000, 3000 다시 말해 1000씩 증가하는 데 반해서 B댐에 대해서는 4000, 8000, 12000 즉 4000씩 증가한다는 거 이거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울기를 구하면 A댐이 또는 B댐이 어느 댐이 방류량이 많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기울기를 어떻게 구할까라면 생각해 보는데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된다고 그랬죠? 뭐 작게 그려도 되고 크게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서 원점을 출발해서 x의 증가량이 1초, 1일 때 y 증가량은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1분의 1000이 되는 겁니다. 이퀄 1000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b댐을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x의 증가량 2초 그리고 격자점을 기준으로 꼭지점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그려고 했죠. 그러니까 2초분의 4000이 되겠죠. y값의 증가량. 그래서 기울기는 2분의 4000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2000이라고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죠? 따라서 기울기는 A댐의 이제 기울기는 그래프의 기울기는 1000이고요. B댐의 기울기의 그래프는 직선의 기울기는 2000이 됩니다. 따라서 A댐의 그래프보다는 B댐의 그래프가 더 방류량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질문이 A댐에서 1초 동안의 방류량이 B댐에서 1초 동안의 방류량보다 많다고 할 수 있느냐? 아니죠. 그 반대였죠. B댐이 많다고 그랬으니까 아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많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울기를 구해서 비교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x값이 증가량분의 y값이 증가량으로 계산해도 되고요. 이거 아까 잘 설명했죠. x2-x1분의 y2-y1이라고 설명했죠. 그런 식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는 직각 삼각형을 그려서 x2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계산해도 됩니다. 자, 함께하는 수학을 볼까요? 다음 순서에 따라서 짝과 함께 게임을 해보자는데, 뭐 짝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두 개의 점을 찍고요. 그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기울기도 구하고 y절편도 구하고 한 점만 한번 해보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점, 첫 번째 점은 마이너스 1,4, 두 번째 점은 2,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4하고 2,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이렇게 두 점을 찍었다 그랬을 때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그랬죠? x2-x1 분의 y2-y1 이라고 해서 기울기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그래프를 한번 1차 함수의 식을 한번 완성해 보세요.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첫 번째 점을 같이 써봅시다. 그러면 기울기를 a라고 했을 때 a는 x2-x1 즉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다시 말해서 3분의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2. 기울기는 마이너스 2구나.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가 되겠죠. 그다음에 y절편은 플러스 b라고 쓰면 되는데, 이때 b의 값을 구하는 방법은 두 점 중에 한 점을 대입하면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1,4를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4 이퀄 2 플러스 b니까 b는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만약에 두 점을 찍었다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1차 함수 식은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다른 점도 여러분이 한번 점을 찍고 그래프의 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1쪽인데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인데, 이거는 지난 시간에 몇 번 그 지오지브라를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지오지브라는 반드시 다 그 집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를 해주세요. 설치를 하고 수시로 쓸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지오지브라는 이렇게 설치한 다음에 작업 표시줄이나 바탕화면에 이렇게 단축 아이콘을 만들어 놔서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먼저 3x 플러스 b의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오지브라를 실행을 하고요. 대수창에 그대로 입력만 하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는 b라는 것은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먼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슬라이더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면 되고, 아니면 그냥 3x 플러스 b라고 3x 플러스 b라고 그냥 치기만 하면 슬라이더 b를 자동으로 완성해줘요. 그리고 오른쪽에 플레이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그래프가 움직이는 게 보이죠? 그러면 y절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한번 굵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플레이 버튼 누르고요. 자, 속도를 한번 증가시켜 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기울기가 3은 변함이 없죠. 그러니까 y절편이 변하게 되는데, y절편은 직선의 식을, 직선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한다. 지금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멈춤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과서에 있는 거 한번 그려볼까요? y는 ax 플러스 b. 요번에는 기울기, y절편은 2로 고정되어 있고 기울기가 a인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마찬가지로 그대로 대수창에 y는 ax 플러스 2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슬라이더 a가 그대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그래프도 한번 굵게 만들어주고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단 y절편은 변함이 없는 게 보이죠? 그죠? 그리고 지금 기울기의 값에 따라서 직선의 기울기가 변하는 게 보이죠? 지금은 a 값이 음수일 때
절대값이 커지면 y축에 가까워지다가 그죠? y축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다가 다시 절대값이 작아지다가 양수로 바뀌면 이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 굉장히 쉬우니까 지오지브라는 꼭 설치한 다음에 선생님을 쫓아서 한번 여러분이 공부하는 방정식이나 함수식을 한번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입력만 해도 그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주기 때문에 그 수학을 공부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이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 그때 그 전에도 마찬가지로 지오지브라는 앞으로 계속 사용할 테니까 꼭 설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